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와 그 외 플러스 알파적인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시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죠. 삼성전자죠. SK하이닉스 어떻죠? SK하이닉스도 역시 12시가 넘어가면서 또 갑자기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최근에 주가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두 개가 이제 시장의 모든 흐름을 뽑아가면서 엄청난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한다. 후속 협상 오늘부터 이제 휴전 완전히 때리고 후속 협상은 60일 동안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유가가 빠지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주식 뭐 사야 되지? 잘 모르겠으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SK하이닉스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몰려가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이 돌연 연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시에 나오는 속보고요. 그 이후에 이 얘기가 빵 하고 터졌죠. 인간 말종이네, 정신 차려라, 전쟁 동맹 살벌함. 지금 이란과 미국이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두들겨 팼습니다. 얘네들의 합의사항에서 이란이 더 이상 헤즈볼라를 두들겨 패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 말 안 듣고 헤즈볼라를 두들겨 팼어요. 이렇게 땅 두들겨 패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패배자다. 벤스는 인간 말종이다. 이걸 이란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쟤네 둘이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졸지에 인간 말종이 된 벤스 부통령은 불쾌하다. 현실을 똑바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현재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이자 초강대국의 수장이 미국인데 너네가 지금 이럴 수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이스라엘을 지킨 방어 무기의 3분의 2가 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미국인 세금이 쓰였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꽝 하고 박살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9,000P를 찍자마자 1,000억을 매도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왜냐하면 7월부터 뭐예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자금이 55조나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국내 주식 리밸런싱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최대 55조 원의 매물 폭탄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국민연금이 겁나 세게 던졌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싸움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한번 꽝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오래 싸울 것 같아요? 싸우다 말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집안인데, 한 편인데 오래 싸울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꽝 떨어지는 중동 재건주 같은 것들, 이런 거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반등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유가 인버스, 요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당장 보는 거 아니고 흐름 봐가면서 덤벼야겠지만 이쪽에서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시동을 걸고 9,000B 찍자마자 4,000억을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고, 최근에 이 수급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이죠? 왜 그랬죠? 얘네들도 결국 이유는 리밸런싱이었습니다. 한국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매도세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도대체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한다 그러면서 여기 매도에 동참하면은 주가가 과연 잘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간 눌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상황으로 구조적으로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국민연금에 매도세가 나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소식은 없을까? 있죠. 요런 거 있거든요. 300억 달러 서울시 본격 투자.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고 있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ADR이라는 게 미국에다가 국내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약 한 300억 달러를 벌게 돼요. 약 한 40원 정도 되죠. 다음 달 서울 외환시장에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보이죠? ADR 상장이 급물산을 타는 가운데 조달 자금 전체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그러면 환율이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환율이 꺾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더 안 나가고 가만히 놔두면 환율이 박살이 나죠. 환율이 박살이 난다는 뜻은 뭡니까? 얘네들이 환전을 했을 때 더 많은 달러로 바꿔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환율 때문에 돈을 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자금이 달러가 한국으로 꽝 하고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으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자금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이 돈 갖고 뭐 하겠어요? 국내 설비 투자 등에 활용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국민연금 리밸런싱 때문에 대형주가 9,000피 찍자마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다음 주쯤으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쯤에 SK하이닉스의 ADR이 상장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국내에 자금이 겁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매도세 싹 받으면서 다음 달에 어때요?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어디다가 돈을 때려 부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SK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내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6월 2일입니다. 이 날에 주가가 급등을 한 녀석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흐름 이해가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강하게 타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딱 두 종목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제가 어제 펄어비스 영상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코스닥 승강제를 언제 발표한다고?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1일에서 3일 이때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 승강제로 들어가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찾아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IPS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는 아까 뭐였어요? SK하이닉스가 웨이퍼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빵 하고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플러스 승강제가 도입이 되면 프리미엄 등급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흐름이 이해되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꽝 올랐던 녀석이 싹 조정을 받은 다음에 7월 넘어가면서 ADR이랑 승강제가 나오면서 이 빠지는 자금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바닥으로 퍼지게 될 거고 거기에는 반도체 반드시 포함될 거고 반도체 중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겠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원익 IPS 같은 녀석들이 포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녀석들을 이제 받아 먹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입을 쩍쩍 벌리면서 바닥에서 타이밍만 보면 됩니다. 일단 상방향 흐름 꺾였고요. 바닥이 잡히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또 다시 한번 쭉쭉 날아가겠죠. 쭉쭉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나라 박살나라 제발 박살나라 나도 좀 먹자 이러면서 우리는 타이밍만 노리면 된다. 이게 바로 뭐다?
흐름을 보면서 타이밍을 읽어가는 단타꾼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투자 개설방을 투자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투자방에 들어오실 때 우리 투자방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투자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체험 한번 해보시고, 아 진짜 잘 하는구나, 진짜 수익을 잘 내는구나, 진짜 흐름을 잘 읽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체험이라고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